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1월 4일 테슬라 영상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테슬라 영상을 통해서 저희 미주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좀 소통을 하고 싶은데요. 말귀 못 알아듣고 남 탓하는 나그네들 나쁜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요즘 신경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여러분의 좋아요에 마음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저께 어떠셨어요? 제가 어저께 그런 태시간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패닉세 할 때 아닙니다. 버티십시오라고 했더니 오늘 무려 테슬라가 플러스 5.13%가 갔네요. 근데 막상 근데 클릭을 해보면 그래도 이제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팀장님 이 정도 가서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맞습니다.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한 표. 자, 오늘 제가 제목도 그런 걸 달았지만 테슬라의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테슬라가 왜 이렇게 빠지는지 아세요? 뭐 인도량이 잘못만 나와서요? 아니, 인도량이 좀 잘 못 나와서요? 뭐 머스크 CEO 리스크 때문에요? 뭐 틀린 말 아니죠. 다 맞는 말이에요. 뭐 4분기 이제 이번 달에 그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는 따로 있어요. 테슬라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과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주범은 누구? 네, 맞아요. 공매도 세력들. 공매도들이에요. 공매도들. 오늘은 공매도 친구들이 조금 쉬었던 날 같아. 왜냐하면 공매도 친구들은 보통 헤지펀드라고 그러잖아요. 헤지펀드. 오늘같이 시장이 후끈 달아오는 날은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제 안 되니까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좀 몸을 좀 사리죠. 그렇죠? 공매도 애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 리포트 하나 딱 내고, 그렇죠? 뭐 루이신 커피라든지 이양이라든지 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공매도 친구들이. 왜냐면 가짜들을 많이 또 가려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한 다음에 바로 물론 이제 그 전에 물량이 매집이 된 상태에서 그 짓을 하는데, 테슬라는 태생부터 지금까지 공매도 세력들과 특히 헤지펀드들과 거의 상극이었죠. 저는 아직도 기억하네요. 2년 전에 테슬라가 수많은 전설의 그 헤지펀드 대부들을 다 조기 은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테슬라 공매도 쳤다가 망하고 청산당하고. 근데 그들이 지금 한이 맺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그 일론 머스크도 공매도 애들 때문에 너무 지겨워가지고 공매도 칠파에는 뭐 빨간 팬티나 입어라 해가지고 막 속옷도 만들어 팔고 막 그랬잖아요. 올해 들어서 테슬라, 그러니까 이 공매도 애들은 테슬라를 어떻게 이제 하냐면 어떤 이슈를 하나 잡으면 그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풋옵션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인도량이 이번에 있겠다. 근데 인도량의 그 실적을 딱 보면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나쁜 수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말도 내로남불이라고 어떠한 관점에서 보냐 좀 틀린데, 뭐 테슬라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일론 머스크가 매년 50%의 성장률을 보이겠다. 그 말만 안 했어도 그쵸? 예전 과거에 그 말만 안 했어도 이번에 인도량 수치 모자른 게 시장의 기대치를 그렇게 높여놓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앞선다 뭐 시작해서 막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그거 하나 이슈 가져다가 그냥 공매도를 때려버리는데, 공매도 애들이 공매도를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요즘 지난달부터 계속 테슬라 그 흐름을 제가 분석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 분석을 하냐고요? 미주노의 테슬라 시각은 뭡니까? 보다 냉정하고 균형감 있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딱 중립의 관점에서. 이게 저희 미주놀 태시간의 특징이잖아요.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테슬라 유튜버들 대부분이 다 오른쪽이 치우쳐 있잖아요. 펌핑 무조건 간다 막. 그들 말 들어보면 막 그냥 당장 화성 갈 것 같아 다음 달부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주놀의 이 태시간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이유는 뭐죠? 이제는 아시겠죠? 미즈놀에서 이야기했던 테슬라에 대한 관점과 시각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저희도 틀렸죠. 108불까지 간다 그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625불까지 떨어진다 그랬는데 더 떨어졌으니까 틀린 거지 사실은. 그렇죠?
8불까지 떨어진다 그랬는데 절반을 더 떨어졌으니. 근데 지금은 왜 또 테슬라에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냐고요?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매도 세력들이 테슬라를 짓누를 때의 테슬라 호가창을 보면, 차트를 보면 정말 끊임없이 흘러내리게 합니다. 정말 너무나 심할 정도로 끊임없이 흘러내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려 죽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테슬라잖아요. 오늘은 아니었어. 어저께가 그런 날이었어요. 어저께가 이제 공매도, 이 인간들이 나쁜 놈들이지. 저 공매도 싫어해요. 테슬라 할 때 보면 이렇게 흘러내려요. 정말 쭉 흘러내리고 조금 매수에 들어오면 봤다가 또 쭉 하고 좀 이렇게 쭉 해서 지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한번 쭉 빠지고 올라가면 쭉 빠지고 또 올랐다가 쭉 빠지고 지루할 정도로 쭉. 일런이 머스크가 테슬라 팔 때도 이런 모습인데 정말 지루할 정도로. 기다렸다 끝날 때쯤에 이제 누구죠? 돈나무 언니가 좀 사죠. 근데 오늘은 좀 달랐죠. 오늘의 테슬라 모습은 이런 데 잘못 공매도 때렸다가는 청산당하니까. 테슬라의 핵심은, 테슬라 주가는 언제 올라가느냐? 이 공매도가 거의 끝날 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언제 끝나느냐? 그들이 청산당해야지 끝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공매도를 치는 친구들은 높은 가격대 사야지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냅을 공매도를 때린다 그러면 SNFP 스냅을 이제 공매도를 친다 그러면 이 위블이 왜 이게 에러가 나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자,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보통 공매도를 뭐 단타로 치지는 않죠. 거의 보통 이렇게 고점에 있을 때 공매도를 때려야지. 숏을 친다 그러죠. 그래야지 수익률이 95%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공매도에 숏 치는 친구들이 이런 가격대에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치죠.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럼 테슬라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테슬라도 뭐가 마찬가지냐? 응? 어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104불이 테슬라의 지지선이다. 지금 엄청 두드려 팼잖아요, 테슬라를. 이게 지금, 근데 이제 공매도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공매도들은 사실 조그만 헤지 펀드들이지,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나 이런 이런 기관만큼 크진 않죠. 그들도 물량을 갖고 있는 건데 그냥 내버려 두진 않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공매도들 더 이상 치기에는, 잘못 치면 물리거든. 거기다가 또 잘못 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스퀴즈 나거든요. 스퀴즈가 뭔지 알죠? 딱 숏을 쳤는데 올라가 버려. 그러면 청산 나가기 전에 실으려고 막 갚아야 되니까,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니까 숏 치면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주식이 막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테슬라가 스퀴즈가 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스퀴즈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은 잘 나질 않죠. 응? 핵심은 공매도라는 거예요. 테슬라 주가 하락의 주범은.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일론 머스크를 때려 죽이고 싶어 하죠. 근데 그들 또한 지금 가격대는 애매한 가격대라는 거예요, 사실은. 얘보다는 다른 애 데리고 가는 것이 낫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추세가 꺾이면. 어제 삼성전자 뭐 대한민국 정부가 뭐 좀 풀어줬다고 해서 급등했다면서요. 한국 5%인가? 그래서 오늘 마이크론, MU, 무도 많이 갔는데,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은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개미들이 막 진절머리가 나니까 막 이제 쭉 자기 평단 정도 올라오거나 어느 정도 되면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손절도 하고. 그러니까 그 물량을 다 받아내고 올라가야 되니까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뭐 사이버 트럭이 방장 나온다던가, 뭐 당장 뭐 화성가는 로켓트가 된다던가, 뭔가 확실한 게 나오지 않으면 그 엄청난 물량을 받아내고 올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즈노에서는 테슬라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도 스윙으로 때는 단타로 짧게 들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내일 PMI 발표 있고 모레 고용보수 발표 있고 다음 주에 CPI 발표 있잖아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 있잖아요. 곳곳에 지뢰가 산적해 있는데 이게 잘하면 공매도들의 먹잇감으로 해서 개미들을 태워 죽이는 용도로 쓸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매일매일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든지 테슬라를 이제 사냥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테슬라를 기사도 살펴봐야 되지만 주가 흐름들을 매의 눈으로 때로는 1분봉, 때로는 2분봉, 때로는 3분봉, 때로는 2시간봉, 4시간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지금 보이잖아요. 제가 뭘 걷겠어요? 지지선이에요.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고요. 네, 기사들 테슬라 뉴스들도 필터링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전문 유튜버들의 채널도 보셔야 되는데 이제는 아시잖아요. 누구는 너무 펌핑을 많이 하는 거였다. 누구는 너무 또 그런 거였다. 미즈노는 균형 잡힌. 제가 몇몇 분들한테는 작년 연말에 테슬라 상담을 하기로 팔으라 그랬어요.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왜냐면은 오래전부터 사셨기 때문에 되게 평단이 많이 낮았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 한 주당 1,200불이 넘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그걸 판단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엇보다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정이 들죠. 근데 파시라고. 왜냐하면 그 씨드를 거기에 묵힐 때가 아니고 지금 장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먹었던 거 다 토해내고 본전에 파는 것보다 더 속상한 게 뭔지 아시죠? 손해보고 파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테슬라로 은퇴한다고 했다가 테슬라로 화병 얻은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분들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한테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테슬라 그렇게 가져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가져가는 거 아니다. 근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자기 테슬라 공부 많이 했다고. 공부를 한쪽만 한 거죠. 공부를 한다는 건 그 분야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점뿐만 아니라 무엇이 리스크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비교적 균형 잡힌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주식뿐만 아니라 인생살이의 공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그다음에 멤버십 광고 한번 할까요? 가입하시면은요. 멤버십 영상에서는 보다 실제적인 종목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추천까지도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